한국의 한 가지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가 어쩌다 보니 한국 전체에 대한 매력에 빠져버리는 일,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는 고민 같은 것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대 전 세계 사람들은 활동적인 취미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TV를 보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한국 관련 콘텐츠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죠. 유럽, 오스트리아 어느 구석마을에 있는 농장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사연 만나보시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근처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장 일을 하며 살고 있던 네루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인연이 된 것은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유행병이 생겨버렸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거대한 콘텐츠 플랫폼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직업을 잃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버텨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값비싼 취미는 할 수 없으니 집에 앉아서 편하게 넷플릭스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시청하는 일이었죠.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휴식 시간에 시내로의 외출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기이기도 했고, 저도 그런 시대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신선한 구성의 한국 관련 콘텐츠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의 콘텐츠들과는 완벽히 달랐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우선 몰입도가 엄청났으며 이야기의 흐름이 박진감 있고 빨라서 빠져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낯선 언어인 한국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대사를 이해할 수 없으니 당연히 자막으로 드라마를 시청해야 했지만 한국어는 주인공들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언어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자막을 보고 알 수 있으나 그 자막과 맞아떨어지는 한국어가 주는 특유의 느낌은 못해도 프랑스어보다는 훨씬 드라마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결국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츠부르크 시내의 한국어 학원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강당에 모여 수강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소문이 나서 학원이 단속을 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결국에는 집에서 화상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강의를 신청했어요. 당시 한국어 학원의 수강료는 저렴하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이 유행에 따라 한국어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점점 학원끼리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저렴해지고 강의의 질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비교를 해가며 저에게 잘 맞는 학원 강사를 선택했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죠. 이때 한국어 학원을 차려놓고 강사만 확보하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에 도움 없이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표가 높아야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했죠. 저는 농장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했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갈 때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되었을 때 가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물론 농장 일을 도우며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상당한 기쁨을 주어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유럽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먼 나라 한국에서도 오스트리아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에 잘츠부르크와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을 만들었어요. 관광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인터넷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오스트리아를 찾은 한국인들에게 하루 일정의 관광을 시켜주는 것 말이죠. 저의 최대 장점은 한국어가 가능한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점이었고 그게 통했는지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 오스트리아를 들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한국인들과 만나 하루짜리 여행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저희 고객들이었고 저는 이참에 한국인 신혼부부들에 맞춰 낭만적인 장소,
낭만적인 식당, 낭만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곳들로 여행 상품을 재구성했고, 애초에 한국어가 가능한 오스트리아인이 해드리는 신혼부부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더 많은 한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용돈벌이도 하면서 한국인들과 직접 만나 한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은 한국분들이 덕분에 여행을 잘하고 돌아갔다는 인사말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하던 가이드 일을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나가는 단계에 이르렀고, 부모님도 저를 농장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농장일에서 벗어난 것보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재조정을 해서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세금 신고도 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고도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제가 벌은 돈으로 한국에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기대하는 요소들은 더 있었습니다. 수백 쌍 이상의 한국인 커플들을 만나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하다는 점이었어요. 신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남자들보다 더 배려심이 깊었고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기 다루듯 다루었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쯤 되면 저는 한국에 안 가보고서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나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으며 부모님의 농장일을 도우며 살 줄 알았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것 같다는 꿈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지식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해주는 저 먼 곳의 또 다른 세계는 저를 설레게 만들었고,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라는 언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만 더 열심히 돈을 벌고 꼭 한국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 가까이 돈을 벌었으며 정말로 한국에 가기 위한 서류 준비들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기뻐하셨으며 제가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짧으면 1년 어학연수, 길면 어학연수 기간 포함하여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에 가보고 제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곳이라면 1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학에 입학 후 졸업을 할 때까지 있어 볼 예정이었죠. 혹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까지 잡아낸다면 5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도 있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슬프고 두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그런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고 한국으로 가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첫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리 오스트리아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거주할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한국에 도착한 뒤에 제가 지낼 집을 구해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조언으로 브로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내지 말고 일단은 무작정 한국으로 가고 며칠 동안 호텔에서 지내더라도 천천히 마음에 드는 자취방을 구하는 게 좋다는 조언대로 행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부동산에 들를 수 없었으며 첫날은 호텔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 저는 학교 근처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가보지 않은 부동산을 한국에서 처음 가보게 되다니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래의 한국인 아주머니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동산의 사장님이셨고 저와 같은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받아봤는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다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보다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자 부동산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 많은 한국분들은 저를 호감 있게 봐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부동산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에서 느낀 한국 부동산의 느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저에게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식이 이곳에 방을 구하면 이런 데다 얻어줄 것 같다는 등 정말로 정성스럽게 제가 방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제 입장에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주고 집주인과의 협상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도와주셨어요. 단순한 비즈니스에서 손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내면서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단순 비즈니스 관계처럼 딱딱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곧바로 월세 계약을 해버렸고요. 당장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호텔을 넉넉하게 예약해놔야 했는데 약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내게 될 곳은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작기는 하지만 제가 지내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공간이었고 그리고 저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어진 지 4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서 너무나 깨끗하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곳이라서 곧바로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등 관련된 서류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부동산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에서 미리 비싼 수수료를 줘가며 브로커를 통해서 방을 얻지 않아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방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 섣부르게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구했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내내 기분 나쁜 일도 없었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니 정말 겁낼 것이 없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빵빵한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통신료가 비싼 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통신요금을 선택해서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었으며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보통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쉽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의 보안장치였지만 사실상 공짜 와이파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통신비를 저렴하게 설정해 두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이런 것 또한 저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저도 그에 걸맞은 예절을 지키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한국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이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사 방법이라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 유럽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잘 섞여서 잘 어울리는 게 미덕으로 통했습니다.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게 유럽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친해지기 어렵거나 나와 결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냉정하게 그 관계가 식어버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는 너무나 좋은 문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요. 그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다고 해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적인 생활을 익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드라마 때문에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심지어 그걸로 돈벌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어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열심히 잡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농장 일이 하찮거나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오셨던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자 인터넷으로 관광 가이드를 해보겠다며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녔던 것이죠. 제 성격에는 이렇게 한국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게 제 성격에는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큰 기회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국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나 사귀는 것은 원치 않고요.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사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조금은 신중한 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한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단순히 1년 정도 거쳐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할 사람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자주 전화드리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아직까지는 작은 실수들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또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잘 극복해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제가 넷플릭스를 볼 때만 해도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5년 뒤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졌던 기분을 5년 뒤에 다시 상기시켜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한국은 낯선 사람도 잘 포용해줄 수 있는 멋진 곳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